결혼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 이런 거 좀 주변에서 제발 좀 물어보지 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업하는 놈 만나지 말라. 그 사업하는 놈을 왜 만나지 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이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 내가 여태 블라인드 리뷰를 하면서 본 모든 글 중에 제일 천박한 글이다. 정말 제일 천박하고 제일 충격적인 글이다. 어떤 세회사에 다니는 분께서 형들 프로포즈 다 했어 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하고 이제 예식 2달 남았는데 저번에 스튜디오 촬영 가는 길에 헬퍼 이모라는 분이 프로포즈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서 여친이 프로포즈 못 받았어요. 친구들이 자주 물어보는데 그냥 없었다고 민망하게 얘기한다고 지나가듯이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프로포즈 얘기한 적은 없음. 다들 프로포즈 했어?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됨? 다이아 반지는 커플링하면서 이미 같이 고름 이라는 글이었는데 이래서 주변인들이 문제예요. 주변인들이. 그러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한테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존나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프로포즈 받건 안 받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서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아내의 촬영할 때도 아내의 그 작가 인터뷰할 때 맨 처음으로 하는 말이 프로포즈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셨어요? 라고도 안 물어봐. 그냥 프로포즈는 언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벌써가 앞에 생략돼 있는 거야. 아니면은 이미 하셨나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약간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프로포즈 문화를 보고 되게 의아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프로포즈라는 게 정말로 우리 결혼하자라는 거를 남자가 여자한테 청혼을 하는 의미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이미 식당 다 잡았어. 이미 결혼하기로 다 했어. 그래가지고 상견례도 다 끝났어. 근데 이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예식장 다 잡아놔서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뭐 스튜디오 촬영도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 피곤한 게 너무 많아. 이런 거 좀 주변에서 제발 좀 물어보지 좀 마세요. 그냥 애초에 뭐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뭐 프로포즈를 하는 거 자체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남성분들을 대신해서 답변해드리면은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자친구를 덜 사랑하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가지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근데 그거를 가지고 무슨 막 여자들이 막 그 친구들이 뭐야 프로포즈 어떻게 받았어? 뭐 어떻게 했어 이런 것 때문에 참 특히 T성향 남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효율이란 말이야. 효율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해요. 가성비 한남충이라는 말을 이제 여초 커뮤니티에서 만들었잖아요. 한남들이 가성비를 되게 따진다 어쩐다 막 말을 하잖아. 근데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 뭐냐면은 돈을 썼을 때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에 돈을 쓰는 거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남자들은 여자가 명품백 사는 거를 대부분 돈을 아까워합니다. 명품백을 남자가 여자한테 사준다면 그냥 여자가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돈은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는 차라리 여자가 그냥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관리를 받는데 돈을 쓴다고 하면은 그건 돈을 안 아까워해요. 왜냐하면은 내 여자가 관리를 받고 오면은 예뻐지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 여자들한테 소개팅 나갈 때 제발 명품백을 들지 마라. 여자들이 맨날 그래. 오늘 되게 나 힘주고 중요한 자리 가는 거라 예쁘게 보이려고 샤넬백도 들었어요. 막 이러는 경우가 많다면 예전에 솔로지옥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 지금 나 예쁘게 보이려고 샤넬백도 들고 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남자는 샤넬백을 들든 장바구니를 들든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 샤넬백을 들어서 예쁘다고 보이는 거는 여자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아까워. 대체 왜 1,000만 원을 넘게 주고 저 가방을 왜 드는 건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남자들은 대신에 여자가 어떤 머리를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시술 같은 걸 받아가지고 더 예뻐진다든지 하면은 거기에는 돈을 안 아까워해. 왜냐면 나랑 같이 다니는 여자, 나랑 스킨십을 하는 여자가 실제로 예뻐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거를 잘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네일 아트 하는 것도 돈을 상당히 아까워요. 여자들은 이제 자기 만족으로 이런 거를 하지만 여자들끼리는 되게 예쁘다고 하잖아. 왜 이걸 아까웠냐면 남자들은 여자 손톱이 무슨 색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남자들은 여자들이 뭐 네일에다가 뭐 큐빅을 박든 뭘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얼굴만 보인단 말이야. 얼굴만 보이고 가슴만 보이고 엉덩이만 보인단 말이야 사실상.
그래가지고 뭐 남자들이 무슨 뭐 진짜 여자 뭐 예쁜 옷을 산다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돈을 아끼지를 않는데, 남자들이 이제 돈을 아까워하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성비 한남충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남자가 볼 때 돈이 들어가는 그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이제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가성비들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도 T성향의 남자들은 아주 돌아버립니다. 대체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프로포즈라는 거는 결혼을 애초에 승낙받는 일인데 우리 결혼하기로 이미 다 했어. 직장 다 잡혀놨고 부모님 상견례를 다 했는데 내가 막 BGM 같은 거 준비하고 영상 편지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그 BGM 깔리면서 막 영상 편지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상당히 곤욕이야 진짜로.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다 그래 다 근데 이거 프로포즈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그래도 진짜 적어도 나는 다른 결혼 문화 뭐 스드메 문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문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프로포즈라고 해도 그냥 적당히 어떤 반지만 이렇게 대충 껴주면 되지. 이거를 맨날 무슨 뭐 풍선 불고 뭐 어디 뭐 막 진짜 막 이런 거 좀. 여성분들도 뭐 프로포즈 이거 뭐 사실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아니 프로포즈 할 돈으로 차라리 남자친구한테 피부과나 한번 끌어달라고 해서, 그럼 남자들은 그건 정말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여자들 기준에서도 그게 훨씬 더 남는 선택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게 힘들어. 부산 요트고 4, 50주면 알아서 조명꽃 영상편지 요트에 대여 영상사진 다 찍어준 프로포즈에 맞게.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프로포즈 하는 건 어때? 내 로망임. 역시 결혼은 죽기 아님 살기. 분위기 좋은 식당 가서 손편지 꽃다발로 프로포즈 해줘. 프로포즈는 결혼 준비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내 말이 이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댓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빡친 거죠. 그럼 결혼 준비 전에 왜 안 했어? 하면서 여기 좋아요가 74개 달려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면 결혼 언제쯤 하자 말 나오고 식장 알아보고 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미리 안 한 님 실수잖아. 지금이라도 해줘. 간단하게라도. 안 그러면 평생 끌어올 댐. 기괴 안에 프로포즈도 안 해놓고 결혼 준비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여자들은 여기에 진짜 화를 많이 내는구나. 이게 기괴할 정도야? 그러니까 프로포즈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 그거잖아요. 우리 결혼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프로포즈잖아요. 그리고 이미 프로포즈는 사실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안 한 게 아니야. 프로포즈를 안 했으면 애초에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미 프로포즈가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프로포즈를 2번 하는 거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프로포즈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결혼하자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서로 동의를 하고 이미 결혼하기로 했고 상대는 동의를 해서 결혼식장도 잡고 상견례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왜 다시 하는 거냐 이거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둘이 이미 성관계를 가졌어. 이 성관계를 이미 가진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10번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서 아니야 우리 여태까지 10번 한 거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오늘 제대로 할 거니까 오늘이 우리 첫 성관계 한 날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차라리 화를 낼 거면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될 때 그때 화를 내든가. 자연스럽게 뭐 우리 그러면 결혼은 언제쯤 할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프로포즈 한 거야? 지금 말하는 게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 한 거야? 라고 확인을 했어야지.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놓고 이 이후에 프로포즈를 하는 게 참... 난 반지는 어차피 맞출 거니 목걸이 줬음. 요즘 알아보니까 이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목걸이로 하려고 알아보는 중. 근데 반지고 목걸이고 돈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라니까요. 차라리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면 할 수가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 그냥 프로포즈 자체를 예를 들어 그래 꽃다발 정도 하나 사가지고 주는 것까지는 그래 둘이 어차피 연애를 하고 꽁냥꽁냥 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둘이 주접 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다발 정도 하나 사가지고 둘이 주접 떠는 거 자체는 내가 뭐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 프로포즈라고 하면은 다들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이 지금 다들 살기 빡빡하다고 지금 이러는 와중에 이렇게 돈 들어가는 거를 집에 들어가는 살림 하나라도 살 때 보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자꾸 뭐 여기 목걸이가 자꾸 더해지고 어떤 무슨 A급 레스토랑 같은 데라도 가야 돼. 호텔 레스토랑이라도 가야 되잖아. 몇십만 원짜리. 진심당기 편지 플러스 꽃다발 플러스 비싼 식당. 저기에 명품 가방 아니면 명품 목걸이 사주면 흔히 하는 프로포즈. 가방은 300에서 500대, 목걸이도 200에서 700대. 이 지랄하니까 요즘에 출산율부터 떠나서 애초에 결혼을 하는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남자들이 그래도 꾸역꾸역 이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여자들이 뭐 저지랄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우 씨발 나 그냥 결혼 안 해. 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 프로포즈 정석은 샤넬 클래식백 아니면 디올백인 주위의 80%가 그렇게 함이라고. 새 회사에 다니는 분께서 진짜 지랄 옆차기 들으려고 자빠져
정말 진짜. 내가 진짜 어디 삼성이라도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진짜. 편지 꽃다발 식당으로 통치면 여성시대에 글 올라옵니다. 아 진짜 피곤하다 피곤해. 남성분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여자친구가 그래 프로포즈 받고 싶어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태까지 가성비 한남충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도 근데 프로포즈를 식당에서 꽃다발 주는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여자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예식장 알아보고 상견례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뭐 티파니앤코 목걸이라든지 샤넬 클래식백 이런 얘기를 꺼낸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예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결혼 약속 다 잡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친구들 프로포즈 받은 얘기를 하면서 샤넬 클래식백을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됩니다. 감사 기도. 제 기도 들으신 건가요? 주님 제 기도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여자의 실체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여자의 주둥이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둥이에서 속마음이 나오게 이렇게 그렇게 나불나불 되게 신의 전능하심이 거기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신께 감사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곧바로 파혼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무조건 낫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프로포즈 때 샤넬 클래식백 아니면 명품 목걸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꺼내면은 당장 뒤돌아서서 나오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취소하세요.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결혼 준비하면서 프로포즈 하더라. 결혼 결정 전에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냥 이미 지난 거 백이나 하나 사줘. 그러니까 다들 그냥 뭐 이렇게 백 하나 하는 거는 다들 일도 아니라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네요. 진짜 씁쓸하다. 뭐가 됐든 꼭 해. 나도 준비하는데 정신없어서 어영부영 넘어갔다가 결혼하고 TV에 프로포즈 하는 장면 나올 때마다 죄인 된다. 결혼 11년 차인데 10주년에 버킨 사줘도 프로포즈 안 한 죄인 딱지는 못돼. 와 진짜 저런 결혼도 11년을 유지하는 게 대단하긴 하다. 왜 본인이 버킨 사줘도 죄인 만드는 와이프 만나놓고 다른 여자를 똑같이 취급하시는. 아이고 어쨌든 프로포즈 문화가 확실히 이상하기는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포즈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꼬냥꼬냥 되는 거는 뭐 사랑이라는 감정이 원래 그렇잖아요. 어떻게 효율만 따져요. 근데 그거는 그냥 둘만의 기념일이네 어쩌네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갖다가 무슨 뭐 명품백을 바라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은 결국에 그걸 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저렇게 물어봐서 그런 거거든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프로포즈 뭐 어떻게 받았어? 뭐 받았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감동받고 싶어 서가 아니야. 주변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사는 여성이라면은 앞으로 결혼 생활도 어떻게 될지가 뻔하거든요.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도요 다른 집 애들은 뭐 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렇게 해줄 수 없어 해가지고 또 등골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뻔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그 남성용 화장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만들면서 이제 화장품 업계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요 초등학생용 비비크림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요즘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초등학생들이 비비크림까지 발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발라준대요. 엄마들이. 이제 어떤 엄마가 스타트를 끊었겠지. 어떤 엄마가 자식들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비비크림을 발라준 거야. 심지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데 이게 남자들도 바르고 다니니까 남자애들한테도 엄마들이 비비크림을 발라준대요. 학교 가기 전에. 왜냐면 그래 놓고서 이제 다른 애들이랑 우리 애랑 보면은 확실히 우리 애가 더 뽀샤시하거든. 훨씬 뽀얗고 뽀샤시하니까 이게 뿌듯한 거예요 엄마들이. 근데 학부모 그 참석 수업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우리 애만 꾀지지한 거지 이제. 다른 엄마들은 다 애들한테 비비크림을 발라놔가지고 우리 애만 꾀지지하니까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애들용 비비크림을 사가지고 우리 애한테도 발라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 애엄마들이 다 비비크림 발라줘가지고 비비크림 바르고 학교를 간다고 하더라고. 진짜 불티나게 발린대. 그래서 야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구나 라는 거를 진짜 느꼈습니다. 근데 프로포즈 받을 때 이제 명품백 얘기하는 여자들이면은 분명히 그런 여자라는 게 확실해가지고 애기 때부터 그런 거 바르면 피부 썩을 텐데. 그래서 마케팅 포인트가 그거래요. 아예 그 애들이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순하게 나왔다는 걸 계속 강조해야 된대요. 광고 같은 데서. 애들이 발라도 아무런 유해 성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만 하면은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반지 2개 심플 화려하게 맞춘다는데 별로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저는 돈이 충분한 사람들은 반지를 1개를 맞추건 2개를 맞추건 25개를 맞추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주의예요. 근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보고 빠듯하게 내가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은 어디 통장에 넣고 몇십만 원 어디 통장에 넣고 몇십만 원은 따로 비상금으로 빼놓고 몇십만 원 어디 넣고 이거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단돈 몇십이라도 빼야 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다 같이 월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이게 다 알잖아요. 다 아는 상황에서 왜 내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그런 부담을 주냐는 거야 나는. 아니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은 주변 시선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싫지 않아요? 난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내 주변 그 족도 아닌 사람들의 눈치를 왜 보냐는 거야 내 말은. 당연히 내 남자친구가 진짜 돈도 잘 벌고 그러면은 요구하세요. 당연히 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당연히 남자친구의 사정을 결혼까지 할 정도면은 뻔히 알 텐데 남자친구가 얼마를 버는지도 알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알고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부담되게 하냐는 거야. 왜냐면은 다 우리의 재산이에요. 앞으로는 차라리 네가 벗겨먹으려고 만나는 그냥 꽃뱀짓을 해서 만나려는 호구 새끼를 만나는 거라면은 나는 그냥 샤넬백이 뭐야 뭐 에르메스백도 뜯어도 나는 아무런 말도 안 하겠어. 그 호구 새끼도 뭐 지도 뭐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만날 거라면 저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뭐 원하는 게 있어서 주고받는 관계라고 하면은. 근데 호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경제 공동체가 될 운명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뭐 프로포즈 때 내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아니 우리의 주머니 사정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월급쟁이 회사원인데 일반적인 월급쟁이 회사원이 갑자기 프로포즈 때 오빠 내 친구들은 샤넬백 받았대 오빠 내 친구들은 명품 목걸이 받았대 이딴 소리를 하는 순간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결혼은 파토를 내시는 게 저는 남성분들 맞다고 봅니다. 평생 고통받습니다. 진짜로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공무원분께서 남친이 내 폰 몰래 봤는데도 계속 만나재 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내가 남친 있는 거 숨기고 다른 남자랑 연락했거든. 우선 내가 100번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남친이 몰래 폰 보고 며칠 후에 나한테 얘기하더라. 난 갖은 황당한 변명으로 둘러댔는데 알겠다고 믿는데 오히려 폰 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계속 만나고 싶고 사랑한다는데 아니 상황 뒤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당황스럽네 이거. 이거 약간 그거죠. 이거 제가 모든 남성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여자가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뭐 개같은 짓을 예를 들어서 했어 나랑 사귀다가. 근데 아니다 싶으면은 넌 결혼은 아니다 라고 하고 그냥 계속 만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이 남자친구 약간 리섭 구독자 아니야?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대 때 되게 나쁜 여자를 한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얘는 막 클럽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얘는 그냥 일반인인데 직장 다니는 여자애인데 직장 끝나고 나면 춤을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막 클럽 댄스 이런 거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지가 무슨 어디 오디션 보러 다닐 것도 아니고 무슨 아이돌 준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춤을 배우는 거야 얘가 맨날 퇴근하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클럽에 이제 춤을 추러 다니는 거야 얘가.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얘가 맨날 클럽에 가면은 연락이 두절이 되는 거야. 클럽에 입장할 때까지만 연락이 되고요. 연락이 클럽을 가고 다음날 그 점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돼 얘가. 물어보면은 아침까지 춤추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절해서 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 3번 반복하고 제가 빡쳐가지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너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거의 바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어렸지. 그러니까 나도 홧김에 헤어지자 그런 거야. 나는 얘를 아직 너무 좋아해. 얘가 얼굴은 예뻤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직 얘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얘 버릇을 고치고 싶어서 사실은 헤어지자고 한 거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세게 나가야겠다. 내가 이거 한두 번 봐주니까 안 되겠다. 얘 내가 세게 나가서 애초에 버릇을 고쳐내야지 하고 야 헤어지자 했더니 얘가 오케이 알겠음 하고 바로 그냥 전화를 지가 먼저 뚝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해주고 너 씨발 장난하냐? 너 네가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아니 너무 지금 보면 되게 흑역사잖아. 내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얘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뚝 끊었어. 근데 내가 존나 찌질하게 다시 전화해주고 막 따지는 거야. 야 사과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얘네 집에 찾아가지고 빌었어. 그런 적이 있다니까. 얘는 이미 내가 헤어지자가지고 그냥 바로 쿨하게 그냥 끝냈는데 나는 내가 얘를 못 잊겠는 거야. 얘가 나쁜 년이라는 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못 끊어내겠어 내가. 그래 내가 얘네 집에서 막 나올 때까지 막 기다렸다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그러니까 뭐 결혼할 여자까지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는데 당장 예전에 저처럼 그냥 계속 만나고 싶다. 일단은 내가 얘를 지릴 때까지는 만나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성적인 남잔가 봐요. 이성적인 남자여가지고 질려도 내가 질려 컨셉으로 이제 이 여성분한테 그래 폰을 본 내가 잘못이야 계속 만나자 사랑해 하면서 이제 만남을 이어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만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처럼 무슨 막 나도 근데 결혼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냥 사람 마음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얘는 결혼 상대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아는데 계속 나는 얘를 뭔가 좋아해. 이게 너무 짜증나잖아. 얘는 결국에 가면은 얘랑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결혼은 절대 아니야. 얘는 결혼은 절대 아닌 여자고 결혼은 절대 아닌 남자야. 근데 나는 얘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짜증나잖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얘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아. 나 스스로가 제일 잘한단 말이야. 얘랑 결혼하면 내 인생은 조진다는 거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남자도 약간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일단은 몸이라도 지릴 때까지 만나자라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괜찮은데 되게 정말 순정파여가지고 내가 상처받는 것도 상처받는 거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 하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좋아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내가 아플까 걱정이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 마음이 진심이겠어? 혹은 오래갈 마음일까? 당장 헤어질 자신 없거나 뭐 잠자리라도겠지. 글쓴이 외적으로 훌륭한가 보다. 잠자리라는 이유면 내가 헤어질래.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질린 거예요. 이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작성자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변명을 했을 때 이 남자가 차라리 어느 정도 화라도 냈었으면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 텐데 남자가 용서를 해줘 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이런 계산이 든 거지. 이 남자의 가치가 확 낮아져 버린 거예요. 이 새끼 병신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랑 만날 정도면 얼마나 호구 새끼인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남성성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은 그냥 파국인 것 같습니다. 이 글쓴 공무원 자체도 남자한테 지금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질려버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질려버린 상태니까 다른 남자랑 연락을 했겠지만 그리고 뭐 원래 글쓴이도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딴짓한 거 아니야? 뭘 받아줘. 그냥 잘 헤어져 주셈. 잠자리 때문이냐고 대놓고 슬쩍 물어봐 볼까? 아니 그렇게 본 후에 며칠 후에 내 생일이었는데 선물이며 다 챙겨주더라. 그냥 생일 선물이면 다 챙겨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잖아. 그냥 A 케이스가 몸이 질릴 때까지 만날 생각이다. B 케이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 여기는 이제 좀 순정파 바보 같은 순정파고 여기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인연도 쌍년이니까 나도 쌍년집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만나는 거겠죠. 근데 A 케이스가 만약에 생일 때 선물을 준 거였으면 이거는 이제 그 화대라고 볼 수가 정당하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화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을 사줬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제 B의 케이스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생일 선물도 잘 사주고 이러면은 다시는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겠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생일 선물을 준비했을 거고 그래서 둘이 A와 B 케이스가 완전히 극과 극인데 B 케이스는 너무 슬프기는 하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겠어? 보험 들어놓은 느낌 연애 같은데 뭐 딴짓한 거 자랑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차이 많이 나지? 글쓴이랑 남친 다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하네요. 보험 들어놓은 느낌이라고. 왜냐면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이러면 새벽에 마음도 없는 전 여친한테 막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성분들한테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연락이 올 때 있잖아요. 술 만취해가지고 연락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얘가 나한테 진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연락한 건지 궁금하다면은 내일 술 깨고 연락하라고 하세요. 그때 나가지 마시고. 그때 남자친구가 새벽 2, 3시에 술 취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막 너네 집 앞이야 라든지 아니면은 뭐 잠깐 어디 호프집으로 나와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때 나가면 당연히 앞으로는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는 이미 성욕에 눈이 뒤집혀 있고 발정이 난 상태여가지고 뭐든지 다 해준다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로 나와의 어떤
어떤 그 연인 관계가 소중한 사람이면요, 내일 술 깨고 다시 연락해 라고 했을 때 다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정말 몸만 취하려고 연락을 한 상태였으면은 다음날에 연락 안 해요. 진짜로 잘해보고 싶으면은 맨정신에 대낮에 밝을 때 연락을 하지, 보통 새벽에 연락 오는 경우는 헌팅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들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들한테 다 개까이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 여친한테도 이제 전화를 돌려보는 겁니다. 심지어 전 여친 1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전 여친 1번, 2번, 3번한테 다 까이고 전 여친 4번한테 전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화 오는 그 전남친들 연락은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지? 되게 간사하다 쓰니 잘못한 거 좋아하는 마음에 묻어놓고 가자고 하는 건데 그 의중을 고민하면서 쟤는 태도라니. 그럴 거면 그냥 헤어지는 게 맞지 않아? 나쁜 년아, 고맙다 생각하고 잘해라. 뭐 어차피 적당히 데리고 놀기만 할 거면 굳이 헤어질 필요 없지. 그런 마인드인 거면 내가 헤어질래. 그냥 만나. 너도 어차피 지조 없잖아. 귀찮게 처음부터 시작할래? 에휴. 그런 마인드? 넌 무슨 마인드로 남친 두고 딴 놈이랑 연락했는데. 아주 뼈 때리는 댓글들이 많네요. 끼리끼리 헤어지기 싫을 만큼 좋아해서 그런 거지. 이 댓글만 보면 흔들리는데.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냥 마음 정리 겸 다른 용도로 썼음.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게 개웃기. 표현을 아주 그냥 나 먹보당하는 거야. 사귀고 있는데 마음 정리가 돼? 되죠? 그냥 육체만 탐하는 거지 마음 정리하는 동안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어쨌든 뭐 그냥 재밌는 사연이었네요. 남친 손톱이 의심스러워 라는 글입니다. 왼손은 검지랑 중지만 최근에 자른 느낌이고 나머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된 길이야. 오른손은 짧음. 엄지랑 새끼 손톱은 좀 길고. 뭐지? 남자들 손톱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 혹시 파트너 같은 거 있을까봐 엄지랑 검지만 관리하나 싶었음. 전 순간적으로 이게 뭔 뜻인가? 와, 이 여자는 정상생활이 가능한가? 진짜 일상생활 가능한가? 진짜. 블라인드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세외사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손진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아직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할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손톱을 여기 2개만 잘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2개만 잘라서 지금 이 손이 그냥 다른 어떤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여성이랑 이거 진짜 이런 여자랑 사귀는 남자가 불쌍하다 진짜. 와 진짜. 저는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손톱을 이렇게 자르다가 무슨 막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잡혀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못 자른 경우가 막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저는 ADHD도 심해가지고 막 손톱 자르다가 한쪽만 잘랐는데 뭔 일 있어가지고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까먹어가지고 다른 손톱은 남겨두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거가 내가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친 손톱이 그냥 여기 2개가 깎여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가지고 바람을 핀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니 손톱으로 저렇게 연결되는 게 존나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최소 MBTI N이야. MBTI가 S면은 이렇게 생각 절대 못해. 그러니까 MBTI 망상충들이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창의력 대회 나가면은 거의 수상하겠어. 진짜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이 되게 기대가 되네요. 깎다가 일 생겨서 멈췄는데 귀찮아서 나중에 깎았나 보지. 볼링 치시나? 볼링 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안 쳐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외도랑 이어지지 않는데 병 고쳐 누나. 결혼해서 그러는 사람들 보면 안쓰러워. 여기에 좋아요가 62개가 달려있고 본인은 이제 병이 아니라고 하지만 병 맞습니다. 이 정도면 병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하긴 하다 진짜로. 손톱 뜯는 버릇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그냥 남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나는 일이거든요. 왜 이거 2개밖에 안 잘랐냐고 물어보면 모든 게 끝나는 일인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정말 놀랍다. 보통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할 텐데 2개 쓰는 사람도 있잖아. 이딴 얘기는 지금 하고 있고 진짜. 와, 내가 여태 블라인드 리뷰를 하면서 본 모든 글 중에 제일 천박한 글이다 정말. 정말 제일 천박하고 제일 충격적인 글이다 진짜. 와 이거 올리면 노딱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중지와 약지 하면서 한익형 뭘 좀 안 해 이러면서 또 한남들은 여기 공감하고 있고.
그거 병임 의심병. 검지 중지면 의심스러운데라는 분도 계시고. 기타 치는 거 아닐까?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5손가락 쪽 그 손톱이 너무 빨리 자라서 그 2개만 먼저 자를 때도 많아. 그게 파트너 때문인지 너 때문인지 구분된다고 봄? 진짜 오바다. 나는 손톱 뜯는 버릇 있는데 검지랑 중지가 제일 거슬리기도 하고 잘 뜯어지니까 맨날 뜯어서 항상 짧은 상태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는 거 남친이 알면 정 떨어질 듯. 그리고 애초에 정말로 바람이 났다고 해도 정말 파트너가 있다고 해도 깎을 거면 다 깎았겠죠 애초에. 애초에 그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다면은 애초에 깎는 김에 나머지까지 다 깎았겠지. 이거는 그냥 무슨 깎는 도중에 무슨 뭐 전화가 왔든지 막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내가 뭘 본 거냐. 정신병인데 이 정도면 이런 사람도 있고 100%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코를 파야 돼가지고 검지 남겨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님 머릿속이 더 궁금한데 실제 바람피는 놈이면 더 안 걸리게 관리하고 다니겠지. 나 예전 남친 새끼 손톱만 기르는 거 보고 정떨 코 팔라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나 보네 진짜. 코를 파기 위해 특정 손가락에 손톱만 기르는 사람이 지금 2명이나 있어. 새끼 손톱만 기르는 사람도 있고 검지만 남겨두는 사람도 있고. 야, 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연야 여성시대 회원일 듯 의부증 아니냐. 개웃기네. 병원부터 가봐. 남친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피곤하겠다. 연인 사이에 그 정도도 못 물어보면 헤어져라. 왜 거기만 깎아? 이거 하나 못 물어봄? 정신 차리고 현생을 살자. 와, 걔 역대급 병이네. 그냥 깨져서 잘났겠죠. 저럴 수도 있겠네요. 깨져가지고 이 손톱 2개가 어쩌다가 깨져가지고 잘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여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려나? 파트너를 만났는데 다시 여기까지 가지 말자. 아무튼 간에 정말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블라인드 글을 그래도 한 200개는 봤을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본 블라인드 200개의 글 중에 가장 천박하고 황당한 글이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다니는 여성분께서 남친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너무 속상하네. 1년 6개월을 만났는데 스트레스 받는 점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지. 이제 와서 이래. 내가 퇴근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1~2시간 정도 남친한테 이야기하는 편이거든. 근데 남친이 내 감정이 자기한테 그대로 전달된대. 1~2시간을 매일. 진짜. 내가 감정 섞어서 자기한테 스트레스 푸는 것 같다면서 왜 본인이 힘든 이야기는 안 들어주냐 이러길래 언제 힘든 거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냐고 하니까 나보고 너랑은 말 안 통한다고 더 이상 말하기 싫대. 난 솔직하게 감정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걸까? 맞춰가는 과정 없이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나. 너무 싫어. 남자들이란. 여자들이란 그러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뭔지는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러잖아요. 맨날 그 여자들 종특 있잖아요. 뭐 종특이라 그랬다고 뭐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자들 그 성별의 종특이 뭐냐면은 남자 성별의 종특 있고 여자 성별의 종특 있잖아요. 전화를 한 5시간의 친구랑 그래 놓고서 5시간 막 오지게 막 하다가 그럼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뚝 끊잖아. 5시간 동안 뭔 얘기를 한 거야 대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잖아. 남자들은 뭐 누가 뭐 디테일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도 없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자기의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남이 있었던 일을 디테일하게 듣는 것도 좋아해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이것도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남자들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 뭐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장이 김 부장이 나한테 오늘 지랄을 했어. 내가 뭐 잠깐 실수한 것 같다가. 그러면은 내가 오늘 무슨 실수를 했는데 김 부장이 나한테 지랄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나. 한마디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 말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연인 사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매일매일 퇴근할 때마다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여사친들끼리 하는 게 맞아. 같은 여사친들끼리 자기도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 친구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게 맞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만나는 어떤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미래의 남편한테 이런 거를 나누려고 하면 남자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막 이런다는 게 이거는 감정 공유가 아닙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다른데 지금.
야,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것도 곤욕이겠다 진짜로. 근데 이거를 퇴근할 때마다 매일 한다고? 매일매일 저렇게 한두 시간 정도 할 얘기가 있는 것도 대단하다. 저것만 봐도 어떤 성향인지가 진짜 나와가지고 와, 남자친구가 시간 갖자고 할 법하다. 1년 6개월을 버틴 것도 대단하다 진짜로. 아, 이 여자 유튜버를 해야겠는데? 아니, 슈퍼챗도 없이 조회수 수익도 없이 매일매일 퇴근할 때마다 한두 시간 정도 입을 턴단 말이야? 이 여자 차라리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낫겠어. 재능을 썩히고 있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형임이라는 헛소리가 나오는데 요즘 지가 병신이라 헤어진 걸 상대가 회피형이라고 합리화하는 게 유행. 너만 공유하니까 그런 것 같음. 한두 시간, 와, 짐 빨린다 진짜. 매일 그렇게 한두 시간 불만이 있는 것부터 아우심. 이게 촌철살인이네요 진짜로. 매일매일이 그렇게 한두 시간 불만이 있는 것부터가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매일매일 차라리 한두 시간 오늘 뭐가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면 내가 몰라도 매일매일 어떻게 불만이 이렇게 한두 시간짜리가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힘들겠다. 오늘 너한테 어떤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한 시간 동안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꽉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진짜로. 나는 일주일 동안 불만이 있었던 거를 한 시간 동안 얘기하라 그래도 못하겠다 진짜로.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니고 한 시간 동안 너가 이번 주에 느꼈던 불만사항들을 다 얘기해봐 라고 해도 불만을 얘기를 못하겠어. 야, 참 진짜 대단하긴 하다. 와, 남친 보살이다. 난 한 달도 못 버텼을 듯. 남친이 감스통임? 회사 스트레스는 동기한테 얘기해. 남친은 어차피 분야도 다를 거고 진심 이해 불가다. 나도 하루에 2-3시간씩 투정 듣다 보면 죽을 것 같더라. 감정 공유가 아니라 그냥 너 감정을 남친한테 버리는 거임.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가 아니고 1년 반 동안이나 들어줬다 생각을 해봐. 그럼 그게 힘들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선 이거 뒤통수라고 생각해. 야, 진짜 이기적이기까지 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얘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내가 얘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의 마인드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1년 반 동안이나 남친이 그렇게 힘든 거를 견뎠다는 생각은 못하고 뒤통수를 맞은 거래.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불만사항이 나오는 거야. 이런 유의 인간이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친구로도 두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야, 진짜 대단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일매일 한두 시간씩, 야, 진짜 소름이다 이거는.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실체가 나오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매일매일 매사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내가 막 극대노할 게 아닌 이상 내가 살짝 기분 상한 거라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 기준에서는 그랬겠구나,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100% 화가 풀리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랑 내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 게 있어서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처지, 자기의 입장, 자기가 느꼈던 감정들 같은 걸 얘기해주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화가 나냐면은 상대가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애초에 상대를 이해할 생각 자체도 없고 자기 입장만 아예 생각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자랑 사귀었던 1년 반은 정말 지옥이었을 것 같네요. 와, 이 여자는 자식을 낳아도 자식 정신병 걸리게 만들 여자입니다. 이거는 이 여자는 세상 그 누구랑도 어떤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돼. 힘든 거 알아서 소화해야지. 귀에서 피나겠다 듣는 사람. 남친 너무 공감되는데 한두 시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짐 빨려. 공유가 아님 그냥 짐 빨리는 거임. 전화가 진짜 힘들어져. 너가 매일 일방적으로 한두 시간 말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나도 힘들다고 어깨 말해. 남자가 회피한 게 아니라 너가 지치게 한 거지. 상대방을 회피형이라고 하는 애들 특징이 본인이 이기적인 거 모르는 애들이더라고. 너가 그렇게 하는 거 다 받아주고 참고 참다가 터진 거임. 중간에 표현됐을 텐데 네가 눈치도 못 챈 거고. 너 F고 남친 F 같은데 T 만나라. 남친 T였으면 일주일 만에 깨졌을 듯. T는 저런 여자 안 만나요. 정 떨어짐. 어쨌든 간에 정신병자 같은 여자의 글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남친이 삶의 의욕을 잃은 것 같은데 라는 글입니다. NC소프트 다니는 여성분께서 써주신 글이고요. 남친이 코로나 때 재택근무에 맞들리고는 그 뒤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직장 생활하기 싫다고 무한 셀프 파업 중. 코로나 직후 재택 풀리면서 회사 1 스타트업 팀장급 출근 12시 야근 많음. 실장으로 뽑아준다더니 안 올려줘서 1년 반 다니다가 이직. 회사 2 다른 스타트업 출근 11시 반에서 12시. 간지 얼마 안 되어서 팀장 다름. 임원
전에 말을 안 듣는다. 출근 늦는다고 쿠사리 먹다가 1년 만에 잘림. 회사 3. 다른 스타트업. 출근 11시 반에서 12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팀장 나름. 출근 늦는 걸로 이메일 경고까지 받고 대표가 소집하는 회의조차 자꾸 지각하거나 당일 반차 쓰고 안 가서 대표가 빡쳐서 1년 채우기 전에 자름. 내 지인도 다녀서 들어보니 일은 잘했다고 함. 태도가 문제일 뿐. 여기까지 겪더니 직장인 안 하겠다고 선언. 작년 8월 잘린 뒤로 직장 안 들어갔고 어디 이력서 내지도 않아. 겨울까지 놀더니 올해 슬슬 혼자 1인 앱 개발해서 몇 개 스토어에 올렸지만 수익 없고 모은 돈도 1억 정도밖에 없어서 집세도 부담스러워하길래 불쌍해서 재기할 때까지 공과금 생활비 정도만 주라고 하고 내 아파트 남는 방에서 지내게 해줬는데 한두 달 지켜보니 깨어있는 시간이 10시간도 안 되고 종일 자. 깨어있을 때도 무언가 일하거나 하는 건 5시간 이하 같고 침대에 누워서 폰게임이나 쇼츠 보다가 잠들기만 해. 내가 직접 채용 찾아다니며 어울리는 직무 추천해서 링크 보내주니 그 많은 곳 중 딱 하나 제일 큰 대기업 인기 많은 팀 하나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준 미달이라 내기도 싫대. 직장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싫은 일까지 해야 하냐며 자기의 지금 상태를 인지 못하고 있어. 당연히 떨어짐. 삶에 의욕 없고 집안일 하는 것도 거의 없고 밥도 거의 안 먹고 어디 나가려 하지도 않아서 내가 억지로 끌고 나가서 내 돈으로 사 먹여. 집안일이라도 하도록 만들려고 청소할 때마다 용돈 얼마 주겠다 하고 꼬셔봤는데 싫대. 집 더러워도 신경 안 쓰인대. 정신과 가보는 거 조심히 말해봤는데 어이없어 하고 자기 방 틀어박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아무 의지도 없고 나랑 데이트도 아무것도 안 함.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자기 버리지 말아달라 이 세상에 믿는 건 너뿐이다 이 말만 해.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던지라 금전은 여유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의지 없는 남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케어해주는 거는 일시적으로밖에 못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얘가 정신 좀 차릴까. 회사는 왜 맨날 지각하는 건지 항상 잠만 자고 걱정되어서 정밀검사 받으러 큰 병원 가라고 권유는 했어. 나보다 5살 연상인데 에임 이라는 글을 보니까 이번 글에서도 또 역시나 그게 느껴지죠. 남성분들 여자들은 다 돈만 본다, 한여들은 돈만 본다라는 얘기가 다 헛소리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죠. 이런 놈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심지어 자기네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고 남자친구의 일자리까지 알아봐주는 이런 여자친구가 이런 놈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약간 그거 같은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사업하는 놈 만나지 말라. 그 사업하는 놈을 왜 만나지 말라고 그러냐면 어른들이 그 사업하면은 열의 아홉이 망해서 그러는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거 똑같이 있을 거예요. 사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은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다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병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기 회사를 이렇게 해보면서 어떤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이런 그 자유뽕에 맞들리면요 남 밑에서 일하는 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웬만하면은 이제 남 밑에서 일을 하고 이러면은 수입 같은 것도 내가 생각하는 내 수입에 맞지도 않게 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모든 의욕을 다 잃게 돼. 근데 사실상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것저것 유기적으로 이유가 얽혀있는 게 뭐냐면은 사업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직장 같은데 출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사업이 망했느냐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사업을 망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백종원 선생님이 요즘에 욕을 되게 많이 먹고 있기는 한데 백종원의 골목식당 초창기 때만 해도 자영업자들 막 찾아가고 그러면은 막 개 미친 노답인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장사를 무슨 저딴 식으로 해 저딴 마인드로 무슨 장사를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고 사업가라고 해가지고 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출근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러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체가. 그래가지고 그런 마인드 때문에 애초에 망해버린 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다른 데에 출근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빡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그 사업의 맛에 들였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원래 노예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노예한테 일단 자유를 한번 줘봤더니 더 이상은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상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남의 회사를 다닐 때보다 내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일찍 출근을 하고 훨씬 더 늦게 퇴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업을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일반적인 직장 다녔을 때보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합니다. 미친놈들이에요.
그래놓고 성공하기를 바래요. 자영업자들도 막 자영업이 뭐 힘들다 하는데 자영업 망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오픈 시간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은 그냥 문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오늘 임시 휴무입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쉽니다. 이런 거 보잖아요. 붙여놓는 사람들만 맨날 붙여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어떤 핑계가 있어. 무슨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뭐 아들이 아파서 어디를 가야 되고 오늘은 내가 아파서 뭐 병원에 가느라 이걸 못 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이 안 아프고 내가 안 아프고 그래가지고 365일을 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옛날에 제가 지각 관련해가지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약속 시간 늦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데 다른 약속 시간에 안 늦고 맨날 개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겨가지고 개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사업병 걸린 사람들은 망한 이유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마인드로 어떤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그 와이프들이 파출부 일 같은 거 해가지고 어렵사리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제 집에 벌어오면은 그거 갖다가 또 지가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와이프가 벌어온 돈 싹 다 말아먹고 근데 또 그 사업도 또 열심히 나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거를 무조건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나는 사장은 위에서 명령만 하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런 병이 걸려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남친은 어떤 구제불능의 상황이 된 것 같아.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내가 늦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여기에 그냥 고작 이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지금 일반적인 사무직 출퇴근 직장에 아예 적응을 못하게 돼버린 거여가지고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깨우치지 못하면 절대 고쳐지지 않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봤자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뭐 옆에서 이 사람 변해야 돼 해봤자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 마인드가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나는 너밖에 없다 네가 날 버리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분 내가 볼 때는 NC소프트 다닌다는 거 보니까 이과생이신 것 같은데 그 문과적 사고를 하지 마시고 이과적 사고로 어차피 자기도 이거 일시적으로밖에 못 해줄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렸잖아요. 그냥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남자의 편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버린다고 했을 때 여자가 훨씬 더 손해입니다. 본인이 결혼 생각이 있다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보살이네 진짜. 버려 강아지 키워도 기쁨이 덜할 듯. 우울증 상담 자기 돈으로 살라고 하기 비빌구석이 있으니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사회에서 나를 거부한다 생각하는 듯해 상담 권유는 많이 하는데 안 받아들이니. 약간 글쓴이분을 여자친구로 정말 생각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집에서 안 나갈 거라는 선언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별하실길. 부모도 아닌데 어쩌다 그런 걸 주워 집안에 들여서 차라리 고아원을 차려. 나도 후회 중이야. 곧 부모님 올라와서 이제 나가달라고 해. 뭐 이게 답이기는 하네요. 부모님을 그냥 집으로 부르는 게 낫겠다. 부모님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산다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이 남자는 정신병 걸린 상태라서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미친놈이 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함부로 나가라고 했다가. 근데 애초에 이런 미친놈을 왜 집으로 들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실제로 오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오시라고 하고 한 며칠 집에 계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방 빨리 빼야 된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만나는 거지? 무슨 엄마임? 정신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상담 가보라고 권유했는데 기분 나빠할 뿐. 사람 고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시길. 헤어지면 정신 차릴 듯. 문제는 이제 와서 나도 집에들인 거 후회되는데 나가라고 해도 버티고 안 나가려 할 것 같아. 본인 입으로도 그 말을 했어. 이 집에서 안 나갈 거라고. 강제퇴거 불법이래. 미친 새끼구나 진짜. 강제퇴거가 불법이라고? 말이 되는 거야? 부모님 오신다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퇴거 요청하고 퇴거 기간 충분히 줬는데도 안 나가면 주거침입으로 신고 가능하지 않나? 어쨌든 뭐 못 나가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뭐 답도 없는, 자기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재택근무 몇 번 한 거 같다가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사업병이 걸려버린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진짜로. 아유.